자, 지금 5분 정도 지났는데요. 바로 우리 선생님 모시고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지고와 가절고의 출제 경향과 시험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분석의 방향, 관리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희삼 선생님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쁨 3배입니다. 성적도 3배 올라가요. 그래서 모시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박희삼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박수 크게 치면 성적 올라가요. 네, 어머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영어 공부가 좀 어떻게 달라지고 고등학교에서 영어 공부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각 학교별로 내신의 특징이 어떤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고등학교 영어 공부랑 이제 중학교 영어 공부랑 뭐가 다르냐? 대부분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우리 자녀는 중학교 때 성실하게 영어 공부했고 성적도 잘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영어 공부는 좀 더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어를 먼저 보면 아이들이 보통 단어 외운다고 했을 때 단어와 뜻 내지는 그 우리말 의미에 대한 철자 공부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필요한 어휘력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암기력이 아니라 글을 보고서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에 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피지컬이냐 사이콜로지컬이냐고 물어보고 나서 여기도 밑줄 친 부분이 뇌의 크기 축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변화가, 이 뇌 크기의 변화가 신체적 변화냐 아니면 심리적 변화냐를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그 윗부분 아랫부분의 내용을 유추해서 단어를 골라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순히 학원에서 단어 뜻 시험 보고 그리고 철자 시험 봐서 뭐 나머지 시험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대부분 이런 유형의 단어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설명하는 명지고나 가재울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단어 뜻 외우라고 단어를 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을 함양해서 풀 수 있도록 내기 때문에 어휘의 공부 방향은 앞으로 이런 독해 지문으로 하는 그런 어휘 공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저의 교육 철학이기도 하지만 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바로 문해력입니다. 사실은. 자,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영어 텍스트를 보면 그냥 해석이 되니 이거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니?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이미 다 이걸 했을 거예요. 근데 고3 애들이 실제로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장 안에서 의미하는 바를 얼마나 이해하느냐를 측정하는 건데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인지 수행에 영향을 준다예요. 인지 수행에 영향을 끼친다는데 어떤 애한테 야 인지 수행이 뭐니? 또 인지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니 하면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이걸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인지 수행이란 건 뭐냐면 공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는 능력. 근데 거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그거를 좋게 해줄 수도 있고 나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의 문화가 영상을 보고 정보를 습득하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의사소통도 앞에 나와서 뭐 발표하거나 질문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되게 단순한 표현들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 좋아, 싫어, 짜증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글 공부를 함으로써 이제 정말 어려운 표현들 그리고 교양에 도움이 될 만한 표현들을 영어 공부를 통해서 좀 익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여기 보시면 더러움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대하면서 엄마 제 성적은 상대적이에요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되게 어려워진 학문이 이제 영어와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게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것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거를 상대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통해서 익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순한 표현들, 중학교 때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표현들을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통해서 오히려 국어 능력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독해력인데 아마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독해를 계속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중학교 때 과정의 독해는 단순히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는 거를 위주로 독해라고 생각하시는데 고등학교 때 필요한 것은 글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능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는 해양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양생물 종이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 여기 물고기하고 여기는 조개 껍데기 있는 그런 어패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해양생물 그리고 여기는 물고기라고 되어 있지만 소재는 같다는 걸 느끼는 게 독해입니다. 두 개 표현이 다르지만 이게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특성 예를 들면은 이런 해양생물들이 자 먹이 우리의 식량을 위해서 도입은 됐지만 걔네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는지는 모르고 도입을 했다고 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종들이 끼칠 위협을 모른 채로 도입을 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의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독해를 설명할 때 이거를 반전 구조라고 해요. 물고기를 우리의 먹이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도입을 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 이걸 반전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택지를 봤을 때 반전 구조는 성질이 안 좋은 거를 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 1번부터 4번은 다 좋은 걸 얘기하고 5번만 여기 보시면 침입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입종이라는 것 자체가 침투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성질을 고르도록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저는 독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영어를 우리말로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 푸는 해결력까지 그거를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문장도 많이 봐야 되고 문제도 풀면서 단순히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하나를 보더라도 좀 더 깊이 있고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예비고일 수업 때 그렇게 독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별로 내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지고등학교 내신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로 된 국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 이제 출제된 단어 시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어 뜻 물어보는 게 아니죠.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하고 이해해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야 됩니다. 자, 이렇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지문 자체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인데요. 이게 한 문제인데 문단 A가 있고 자, 문단 B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지문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택지가 굉장히 깁니다. 예, 명지고의 특징이 선택지가 너무 길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 처음에 1학기 중간고사 볼 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었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대비를 잘못 시켜준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의 능력이 조금씩 이게 이렇게 향상되는 단계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징은 굉장히 길게 낸다는 거예요. 지문도 길고 선지도 길어서 아이들의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비고일 기간 동안에 문장이 있어서 영어 문장이 있어서 계속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익숙해져서 빨리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좀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장을 보고 글을 보고서 이렇게 요약해야 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이 실제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건 이 지문 내용인데요. 실제 공부하는 이 지문 내용인데 학교에서 이 텍스트를 처음 봅니다. 시험 볼 때. 그럼 아이는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운 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긴장을 타서 올바로 해석도 못하고 선택지 중에 자기가 모른다는 거 있으면은 넣지도 못하고. 그래서 단어 공부할 때 그냥 단어 뜻 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글 속에서 이제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서술형의 문제인데 보시면 그냥 한글만 주고 영어 단어를 안 줘요.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온 문제인데요. 한글만 주고 영어로 쓰라고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가 필요하냐면 작문하는 실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문도 해본 놈이 잘하듯이 예비고일 때 꼭 해야 되는 게 영어 텍스트 우리말 보고서 우리말로 옮기는 거를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장점은 뭐가 좋냐면 영어 능력을 정말 많이 키울 수 있어요. 명지고 가면 단어도 해야 되고 독해도 긴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해석도 많이 해봐야 되고 실제 처음 보는 문장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해석도 많이 길러야 되고 작문도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듣기가 추가돼요.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1학년도 듣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2학년 때 올라가서는 듣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영어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명지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 나오면 영어는 굉장히 잘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절대 독하게 안 됩니다. 혼자서 공부가 절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 명지고에 맞는 기출 유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이 자료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부교재가 또 나가거든요. 교과서 외에 또 다른 시중 교재로 또 수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세 번째 보면은 마찬가지로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대비가 절대 불가능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명지고의 시험을 보다 보면 수능 공부를 정말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수능에 나오는 유형이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필요한 그런 사고력들을 내신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수능 공부를 좀 따로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장점과 단점 나누고요. 그러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어 공부의 방향을, 단어 공부 방법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단어장을 보시면 단어와 뜻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품사라는 게 있거든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그것도 이제 앞으로 봐야 되고 단어마다 이제 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예문을 보면서 이 단어가 뉘앙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좀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단어 공부를 좀 바꿔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 기출이 아까 학교 그 문제 유형이 너무나 다른 학교에서 낼 수 없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명지고 스타일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예비고일 기간 동안에 작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작문만 따로 공부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가재울고등학교 특징은요, 진화 중인 내신 수능 통합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하나씩 보시면 단어는 똑같습니다. 명지고랑 이렇게 빈칸에 단어를 골라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사실 이제 불과 3년 전만 해도 명지보다 가재울이 정말 쉬웠거든요. 근데 점점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가재울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영양풀이도 나오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기출을 많이 풀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재울의 특징이 뭐냐면 문법 문제가 좀 많습니다. 네, 과거에는 명지가 좀 더 문법이 많았는데 요새 이제 가재울이 좀 더 문법도 많아지고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문법에 대해서는 좀 많은 정리가 필요하고요. 덧붙여서 명지고와 달리 좀 수능형 독해가 많이 나와요. 수능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빈칸 추론, 그리고 순서 배열하는 거, 그리고 문장 넣기, 이런 수능 유형까지도 학교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내신 유형과 그리고 수능 유형이 종합해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제시하고 명작을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불과 3년 전, 2년 전만 해도 한글을 줬어요. 아까 명지고 시험처럼 한글을 줬는데 얘네들은 한글 안 주고 이렇게 작문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본문 같은 경우는 거의 암기해서 들어가야 되는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보통 아이들 가르칠 때 권면하는 방법은 제시된 단어 가지고 그냥 문장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게 교과서 2단원씩 공부해야 되고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따로 프린트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 25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본문당 2문장만 해도 60문장이 넘어가요. 그걸 아이들이 어떻게 다 외우고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럴 바에는 좀 작문에 대한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대로 좀 적용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술형이 꼭 작문 해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서술형에서도 문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보기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명사로 바꾸든지 형용사로 바꾸든지 그러니까 단어의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명사, 형용사 또는 뭐 분사
이런 단어 변형에 있어서 대비가 좀 필요한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어법상 오류되는 단어를 골라서 고쳐야 되는 것도 아이들 입장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장점은 첫 번째가 명지고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그나마 적절해요. 명지고는 단어장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외부 교재도 있고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얘네는 심플하게 교과서랑 외부 지문만 하면 돼요. 그 점이 있어서 좀 적절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택지 어휘 수준이 그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명지고는 단어 선택지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근데 명지고는 되게 심플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아까도 보셨지만 수능 유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능 연계가 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지문 대비가 좀 까다로워졌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는 그냥 22년 9월 모의고사, 21년 9월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시험 범위를 줬는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다 고르세요. 그래서 선별된 지문을 따로 주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걸 자료 확보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선별했다는 것 자체가 좀 쉬운 거는 빼고 쉬운 건 거스르고 좀 어렵고 좀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지문들만 내겠다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까다롭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 안 해주세요. 근데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수업 분위기 좀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에 대한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야 되는 양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어휘는 그나마 명지고는 그 단어장에 있는 거를 그 범위로 해서 그 안에서만 출제하는데, 가젤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시험 전 범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대비가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문법 문제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법성 판단력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신과 수능 유형에서 골고루 유형 학습이 돼야 되고,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장문이 나오기 때문에 장문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체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 각자 이게 장점과 단점과 전략을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자녀에게 좀 잘 맞는 학교에 선택하시고 대비하시기를 좋겠습니다. 영어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